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에 134번째 아트페퍼였죠. 알토 색소포니스트 아트페퍼가 1977년에 낸 Friday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 라이브 앨범 중에 But Beautiful이라는 곡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항상 아트페퍼를 떠올리면은 이름 참 재밌다. 이름은 아트고 예술이고 성은 페퍼, 후추. 예술 후추. 그러니까 아트페퍼 하면 무슨 후추 브랜드 네임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혼자 해왔었는데 오늘 이어갈 135번째 꼬꼬무는 아트페퍼 선생님의 이름 아트로 한번 연결고리를 삼아 보려고 하는데요. 아트란 이름을 쓰는 또 다른 재즈 레전드가 있죠. 아트 파머. 트럼페터 아트 파머인데 이분 이름은 아트 예술이고 성은 농부 파머예요. 그러니까 예술 농부. 재밌는 이름인데 그래서 오늘은 후추 선생에서 농부 선생으로 아트란 이름을 쓴 두 뮤지션을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트 파머가 1960년에 녹음하고 61년에 발매한 앨범인데요. 아트라는 앨범이에요. I am a fool to want you 라는 그 유명한 곡을 팝의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재즈의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예.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을 가진 트럼펫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따뜻한 트럼펫의 음색은 이분의 그 기본적인 성정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985년에 아트 파머가 한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다소 은둔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어떤 성격인지 좀 알겠죠. 그리고 재즈 비평가 레오나드 페더가 아트 파머는 부드럽고 느긋하며 온화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니 그가 연주하는 트럼펫이 그러한 성정에서 비롯된 어떤 따뜻함, 부드러움이 기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따뜻한 톤에 대한 그 사랑이랄까? 이런 걸로 1960년까지는 트럼펫 위주로 연주를 했었는데 60년대 초반부터는 트럼펫보다 더 부드럽고 온화한 음색을 가진 악기인 프루겔혼으로 메인 악기를 좀 바꿔가고 있었고 그 자신의 말년인 1989년 정도부터는 트럼펫하고 프루겔혼을 합친 악기가 있어요. 플럼펫이라는 악기가 개발이 되는데 그 악기 개발에 참여를 했고 그 악기를 또 위주로 연주를 하셨다고 하고요. 자신의 악기에 대한 그런 이분의 음악 인생의 변천사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펫으로 따뜻한 트럼펫 같지 않은 막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트럼펫 기본의 음색 말고 뮤트를 써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랬죠. 앞에 뮤트를 써갖고 트럼펫 음색을 변화를 시키는데 이 아트 파머 선생은 뮤트를 쓰지 않고 그렇게 특유의 부드러운 트럼펫 사운드를 내서 이 아트 파머 선생은 저한테 그렇게 부드러운 트럼펫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소개하는 이 아트라는 앨범 1960년 녹음의 앨범이 온기 가득한 트럼펫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곡들로 아주 가득 채워진 앨범인데요. 자신의 앨범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라고. 이 수록곡들이 전체가 아트 파머 선생이 좋아하는 발라드. 그런데 이 녹음 당시 1960년 당시에 많이들 연주하지 않는 그런 발라드를 모아서 냈다. I'm a fool to want you는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곡이지만 그때는 그 발표된 지 한 51년에 나온 곡이니까 한 뭐 10년 안짝의 비교적 신곡이었기 때문에 아트 파머 선생이 선택한 곡들 중에 그래도 제일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함께하는 동료가 쿼텟 구성인데요. 아트 파머 선생이 당연히 트럼펫을 연주를 하고요. 피아노는 타미 플래너겐이 연주를 하고 있고 베이스와 드럼은 그 당시 이제 1960년 당시에 아트 파머가 테너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과
59년 정도부터 밴드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재즈텟이라는 하드밥 밴드였는데 그 밴드에서 베이스와 드럼을 맡고 있던 타미 윌리엄스랑 앨버트 히스 이렇게 각각 타미 윌리엄스가 베이스, 앨버트 히스가 드럼을 맡고 있는데요. I'm a Fool to Want You는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로 너무 알려져 있지. 빌리 홀리데이는 58년도에 Lady in Satin이라는 앨범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고 TVCM의 BGM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재즈 잡지이기도 한 펭귄 가이드 투 재즈 리뷰에 이 앨범을 아주 잘 설명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완벽에 가까운 연주가 담겨 있으며 절제되어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가 느껴진다. 재즈에서 트럼펫 연주로 하는 빠른 곡들에서는 그 현란한 속주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세로 나간다면은 발라드 같은 연주에서는 자기 내면에 이렇게 집중하는 어떤 주의력 같은 거가 그렇게 발라드로 표현이 되어야지 듣는 사람한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I'm a Fool to Want You 이 연주를 듣고 있으면은 뭐 아름다운 멜로디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언뜻 느껴지지 않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동료들이 이 트럼펫터 아트 파머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동료들과의 음악을 나누는 그런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타미 플래너겐의 피아노를 들으면은 굉장히 절제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멜로디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이 부드러운 트럼펫과 피아노가 만나는 부분부터 이어지는 그 감이 굉장히 좋아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또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I'm a Fool to Want You가 1951년도에 처음 부른 사람이 프랭크 시나트라죠.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참여를 했지 그렇게. 가사의 개사에 참여를 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는 첫 번째 부인 낸시 시나트라와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그 이유가 배우 에바 가드너랑 불륜에 빠져 있었고 유명한 사건이었지.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I'm a Fool to Want You를 처음 녹음할 때 그냥 한 테이크에 끝내고 뒤돌아서 스튜디오를 나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니까 뭐 아주 동기부여 및 뭐 감정이입은 최고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요번에 한번 이렇게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를 찾아서 51년도 버전을 들어봤는데 뭐 프랭크 시나트라답게 불렀고 그때 그런 상황이었구나를 생각하면 근데 빌리 홀리데이 보컬 버전을 얘기를 하면 그렇지, 빌리 홀리데이의 Lady in Satin 앨범에 있는 I'm a Fool to Want You 1958년 버전을 들으니까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냥 팝 가수네. 그럴 정도로 빌리 홀리데이만 갖고 있는 어떤 목소리의 정체성. 빌리 홀리데이가 그 바로 다음에 사망하잖아요. 그 40몇 년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 풍파를 다 겪은 목소리. 누구는 그 당시에 목소리가 맛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더 진하게 담겨오는. 거기에 비하면 그 2년 후에 1960년에 아트 파머가 오늘 소개하는 I'm a Fool to Want You는 뭔가 트럼펫이라는 악기로 부드럽고 더 담담하고 세련되게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다음 꼬꼬무 곡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내친 김에 I'm a Fool to Want You의 트럼펫 연주를 들었으니까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덱스터 고든, 테너 색소포니스트 덱스터 고든이 1965년에 연주한 버전인데요. 앨범은 클럽하우스라는 앨범이고 거기 있는 I'm a Fool to Want You를 136번째 꼬꼬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김 감독이 이제 보내줘서 이 자료를 덱스터 고든 거를 딱 듣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봉조 선생의 트럼펫 소리가 그냥 딱 겹치는 거야 나는. 그 이봉조라는 선생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예요. 곡 정말 많이 작곡을 했고 현미 씨 남편이고 정훈이 씨의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해주고
정훈이 씨를 이렇게 정말로 키웠죠. KBS 관현악단장도 하고 우리 음악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봉조 선생 색소폰 연주 무진장 많이 들었어. TV에서도 듣고 라디오에서도 듣고. 근데 이봉조 선생님의 테너 색소폰이 약간 마시멜로우 같다면 덱스터 고든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남성미가 있고 중후함 같은 거가 그러니까 남자적인 느낌이 더 살아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아니 여태까지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오늘 꼭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봉조 선생? 그렇게 느끼신 게 제 생각에 이 덱스터 고든이 이 앨범에서 연주한 I am a fool to want you는 더 부드러운 기본으로 그 분이 가지고 있던 테너 색소폰의 음색이나 이런 거에서 더 부드럽고 더 담담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 덱스터 고든은 1962년에 유럽으로 이주를 해서 한 14년간 70년대 중반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14년간 고국인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뭐 인종차별도 덜하고 음악에 대한 편견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즈 음악가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살아있는 유럽에서 연주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이주했다고 뭐 미국이랑 완전히 담쌓은 건 아니고, 가끔 그렇지. 미국으로 여행 같이 와서 녹음을 하고 가곤 했는데, 이 앨범 클럽하우스가 1965년 5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2장 분량의 앨범을 녹음하고 다시 코펜하겐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5월 27일, 28일 날 2장 분량의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그 앨범이 하나가 이 클럽하우스고 두 번째 앨범이 Getting Around라는 앨범이 그때 녹음이 되었는데요. 이 Getting Around는 그 당시 65년에 녹음을 하고 66년에 블루노트를 통해서 발매가 됐는데, 이 클럽하우스 이 앨범은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1979년에야 공개가 되는 그러한 앨범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재즈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제 앨범들의 히스토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창고 속에 있다가 늑장 발매가 되는 앨범들은 그 앨범 커버의 변천사가 좀 있는데요. 79년도에 나온 앨범 커버를 보면은 굉장히 생소한 모습의 앨범 커버예요. 가운데 뜬금없는 풍경 사진이 있고 그냥 앨범 덱스터 고든 있고 앨범명이 있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완전 약간 좀 재즈 앨범 같지 않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블루노트가 그 당시 디자인 폴리시를 그렇게 잡아서 많은 앨범들을 그 디자인 포맷에 넣어서 찍어내듯이 나왔는데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앨범이 1990년에 CD로 리이슈 될 때는 연주를 하고 있는 덱스터 고든의 사진을 네거티브로 반전시켜서 그 모노톤의 사진 위에 타이포그래피가 얹어진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왠지 90년 정도에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다시 한번 이 앨범이 리이슈가 되는데, 그 유명한 톤 포이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좀 익숙한 디자인, 1950, 60년대 블루노트의 수많은 앨범 커버를 담당했던 리드 마일스 스타일로 연주하고 있는 덱스터 고든 사진에 옆에 타이포그래피가 얹어진 블루노트 로고가 있고, 그래서 이 한 장의 앨범으로도 이 앨범 커버의 변천사를 보면은 79년, 80년 정도, 90년 정도, 그리고 2010년대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도 그런 거예요. 이 앨범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앨범 커버가 여러 가지로 뜨는데 이러한 변천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좀 부수적으로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함께하는 동료 뮤지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퀸텟 5인조 구성인데, 테너 색소폰의 덱스터 고든, 트럼펫의 프레디 허버드, 피아노의 메리 해리스, 베이스의 밥 클랜쇼, 드럼의 빌리 히긴스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I'm a fool to want you 트랙을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봉조 생각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탁 이렇게 잡는 그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중후하고 부드럽은 그 테너 색소폰에 일단은 딱 아이캐칭이 되고요.
제가 이 연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가 프레디 허버드의 트럼펫인데요. 그 트럼펫 솔로가 길지는 않아요. 프레디 허버드가 65년이면은 27살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4년 전 덱스터 고든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 앨범인 Doing Alright이라는 앨범에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65년에 다시 프레디 허버드를 불러서 이제 이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27살 답기도 하고 답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살아있는 그 덱스터 고든의 풍부한 감정선에 뭔가 이렇게 27살짜리 트럼펫터 프레디 허버드가 한 수를 딱 보태갖고 이 곡이 만약에 트럼펫이 없었다면 테너 색소폰으로만 갔으면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경음악스러운 그런 부드러움에 그쳤는데 이 27살짜리 청년의 트럼펫이 얹어줌으로써 하나가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게 됐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요. 덱스터 고든의 테너 색소폰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large and spacious, 크고 널찍한, 뭐 직역하면 그런 건데 약간 의역을 해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공간감이 있는 테너 색소폰 사운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 좀 남자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스타일도 좋잖아요. 뭐 키가 198cm시고 완전히 중후한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에까지. 그렇죠. 80년대에는 라운드 미드나잇이라는 앨범으로 아카데미 주연상 배우로도 노미네이트가 되셨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자다, 이게 무슨 마초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울 땐 부드러울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소프트하고 그런 감성을 가진 남자. 그래서 이분이 매력이 있는 거. 이거 사진만 봐도 그런 게 느껴져. 이렇게 보면은. 이분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이분이 공연 때마다 굉장히 청중과 소통하기를 좋아했고 기본적인 성격이 굉장히 상냥하고 유머러스했기 때문에 무대 매너도 그랬다고 하고요. 불필요하게 복잡한 연주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연주에 앞서서는 그 곡의 가사나 이런 거를 시를 읊듯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주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공연 때나 이럴 때 청중과의 어떤 친밀도 이런 걸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연주자였다고 하는데 덱스터 고든 선생이 가사를 이야기해준다 생각하시고 이 곡을 I am a fool to want you를 한번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참고가 되시게끔 1절 가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I am a fool to want you, 나는 바보예요 당신을 원하다니, 진실할 리 없는 사랑을 원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니, 이러면서 뒤에는 뭐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조금 더 저자세로 들어가는 그런, 제 생각엔 여성일 것 같은데 앞에 소개한 아트 파머도 그렇고 덱스터 고든도 그렇고 이 두 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익히 들어오셨던 빌리 홀리데이의 보컬 버전과도 그렇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프랭크 시나트라의 아예 51년 원곡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곡에 대한 어떠한 모든 것을 좀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